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오늘은 저 북쪽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그 비버벌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란봉 클럽 120회에 출연한 오카리나 연주자 김명이라는 청년은 12살 때 남쪽에 정착한 어머니에게 오려고 하다가 내몽골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북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김명은 최근이죠. 모란봉 클럽 최근에 진행된 모란봉 클럽 226회에 출연해서는 그 120회 그 방송 출연 이후에 전화통에 불이 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응원이 전화를 받았고, 그때부터 오카리나 공연과 강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모란봉 클럽에 나가서 북에서 자기가 이렇게 12살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했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고 고문을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덕이죠. 이게 결국은 그 덕 때문에 오카리나 공연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강연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악마를 하게 되면 꼭 그런 대가가 차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악마에 그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가입니다. 그게 결국은. 그래서 지금부터 김영을 비롯한 이런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미성년자 그 구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중국 단동에서 이 탈북자들을 호송하는 것은 그 국가안전보위부가 아니고 중국 공안이 호송합니다. 중국 공안이 호송해서 신유치간까지 나와서 인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글쎄 저는 그 체포되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중국 공안이 이 머리에다가 두건까지 씌우고 검은천으로 된 이런 두건까지 씌우고 뭐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호송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에는 수갑 채우겠죠. 근데 발에는 채울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중국은 중국 공안이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신의주를 거쳐서 나온 탈북자들이 뭐 김명 하나가 아니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그 탈북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그 머리에다 두건을 쓰고 이 교도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신의주를 통해서 북송됐던 경험이 있는 그런 탈북자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건 거짓말이라고 할 겁니다. 또한 김명은 신의주 보위부에서 자신은 중국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게 되면 중국 공안이 먼저 그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신원조회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사 자료가 그대로 북한에 인계되는 거죠. 북쪽에 그 비버벌경자 인계 인수할 때 그 자료까지 같이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에 나가서 내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가 주장한다 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쓴 창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의주 보위부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데, 저도 신의주 보위부 지하 감옥에 보위부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신의주에서 군사공부를 했거든요. 네? 우리 여단 지부가 그 신의주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신의주 보위부에도 또 아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 군사복무 하는 기간에 그 친했던 분들 계십니다. 그게. 그래서 알고 있는데 지하 감옥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고, 이 다른 탈북자들한테 물어봐도, 신의주로 북송된 그런 탈북자들한테 물어봐도 지하 감옥에는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말하는 거는 그 신의주 보위부에 나가면 신의주 보위부는 아이들 이 수용하는 방이 따로 있고, 그리고 임산부들 수용하는 방도 또 따로 있었답니다. 다. 그건 직접 임신한 상태에서 북송됐던 그런 여성분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김명만 따로 뭐 이렇게 그 뭐 지하 감옥에 김명하고 같이 나온 그런 탈북자들만 따로 이렇게 뭐 지하 감옥이었다는 이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뭐 지하 감옥 열 일도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중국에서 모든 그 조사 문건이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건 부인한다 해서 되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뭐 고문당했다, 뭐 구두발로 뭐 발목을 뭐 이렇게 짓밟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주장이니까 그건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즉 자기가 그렇게 뭐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데 뭐 거기다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 그렇고요. 저는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 가지고 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김영이 이제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14일관이 그 조사를 받고 노동교섭에 보내져서 그 6개월 동안 생활했다고 한다. 근데 이 같은 방송이거든요. 같은 방송에 출연한 그 이음이라는 그 탈북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원래는 미성년자들은 감옥에 구금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남한으로 오다가 잡히는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진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모른다는 소리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죠. 다. 그리고 또 2018년 3월 15일 데일리 NK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북한 당국이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는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 학생들에게 소년교양소 성취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소년교양소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은 용서해 주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봤다고 해서 다 보내는 건 아니고 한두 번 용서해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또 북에서 그렇지 북에서는 교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주의 주고 경고 주고 엄중 경고 주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사법 처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데일리 인키는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과의 통화에서 아이들은 이제는 그 알판, 그러니까 DVD죠. DVD 알판보다도 메모리로 이제는 다 그 영화를 하다 보는데 제가 뭐 2010년, 2009년 이때도 뭐 메모리로 다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이 정도가 심한 경우에 그 소년교양소에 보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년 정도 혁명화 좀 하고 오라 하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북에 있는 내부 소식통이. 그럼 뭡니까? 북이 사법기관에서 야, 니 좀 1년 정도만 좀 혁명화하고 좀 와 하고 사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이 개인을 보고 이렇게 빌면서 사정하는 겁니다. 사정한다는 겁니다. 어느 국가나 법은 개인에게 내 말을 좀 들어줘, 내 부탁을 좀 들어줘, 너 1년만 가서 살고 와 이렇게 부탁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어느 나라나. 그리고 또 탈북자들이 자녀들을 소년교화소에 강제로 구류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북에서 그럼 북에 있는 자녀들 데려오는 탈북자들이 그 행동은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소련 교화소에 그 강제로 지금 구류되어 있는 그 자기 자식들을 탈출시켜서 데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한에 와 있는 그 탈북자들 그 결국은 종편에 출연하는 그 탈북민들 그 자녀들도 소련 교화소에 끌려갔다가 탈출했다고 말하는 그런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탈북자를 색출한다고 하잖아요. 탈북자 가족들을. 그런데
북에서는 다 합니다. 누가 어디에가 있고, 예? 심지어 뭐 어느 집 딸은 뭐 남조선 뭐 어디에가 산다더라. 어느 집 남편은 남조선 어디 갔는데 뭐 영국에 갔는데 뭐 다른 여자 어디서 산다더라. 뭐 이렇게 탈북자 가족들이죠. 탈북자 가족들은 처지 공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문화가.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색출하지 않더라도 집안의 등록이 없어지면 북은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고 주민등록이 체계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냥 그 즉시 알게 돼 있거든요. 공장에 출근 안 하는데 그리고 4명 조직 생활에 참가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 즉시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색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한 리포트 코리아 포스트라는 그런 매체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2018년 7월 10일자로 쓰여진 기사인데요. 2017년 10월경에 탈북자들의 자녀들을 소년교회소에 강제로 구류할 때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침에 하달돼서 탈북자들이 자녀들을 색출해서 함경북도 정거리 교화소에 신설된 소년교화소에 강제 구류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신설됐다는 건 뭡니까? 이전엔 없었다는 거죠. 소년교화소가 이전에 없었는데 김명이랑 이런 탈북자애들이 소년교화소에 갇혔다는 탈북자애들이 교화소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없는데 어떻게 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북쪽 형법에 기초해서 미성년자가 노동교화소를 갈 수도 있겠는가 하는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쪽 형법 제11조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14살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14살 이상이 돼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형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사형 같은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사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도 사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0조에서는 형벌 양정에서 가볍게 보는 형벌을 줄 때 가볍게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40조는. 그런데 여기서는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형벌을 가볍게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49조에서는 사회적 교양 처분이 적용 조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교양 처분이라는 것은 아마 자본주의 이런 형법에는 없을 겁니다. 그건 이 북쪽 형법에만 있는 것 같거든요. 비판교양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비판서 몇 장 쓰면 끝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내 잘못은 뭡니다. 그 원인은 뭡니다. 이렇게 해서 내 이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비판교양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교양이라는 거는. 근데 이 사회적 교양 처분이 적용 조건에서도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 비록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선성 정도 그리고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으면 사회적 교양 처분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50조에서는 사회적 교양 처분이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적 교양 처분을 받은 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똑같이 취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2살밖에 안 된 김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교화소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탈북을 했더라도 탈북했다가 북송되었는데 미성년자로서 노동교화소에 갔었다고 하는 이런 탈북자들의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북에서 북송된 미성년 비법불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북에 있을 때 보면 북에서는 미성년 비법불경자들은 부모가 있는 경우에 부모한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다 탈북했거나 없는 경우, 돌아가신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친척들이 보호하겠다고 하면 친척들한테 보내주는 거고, 친척들이 친척도 없거나 또 어쨌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학원에 보냅니다. 고아들을 맡아주는 학원에. 이 북에서는 이 고아원이라 하지 않고 학원이라 하거든요. 무슨 길주 학원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학원에 보내준다. 이렇게 오늘은 북쪽에서 탈북한 미성년 비법불경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